지난해 8월 한 고등학생에 의해 알려졌던 친일파 흉상이 8개월 만에 철거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철거를 시작으로 전국 일제 잔재 청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 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배달점 확대 시범 운영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섬과 오지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드론을 통한 물류 배송 사업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찾아오면서 지역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5월 경기 전망이 전달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흥 지역의 한 공원에 세워져 있던 흉상 하나가 철거됐습니다. 일제시대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친일파의 흉상이었는데요. 한 고등학생이 우연히 흉상 인물의 친일 행적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광주 군수와 순천 군수를 연이어 지냈던 김정태. 일제강점기 직후부터는 일제 국책사업인 토지조사 사업에 협력해 다이쇼 천황 즉위 기념 대례장을 비롯한 각종 훈장을 휩쓸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5인 명단에도 포함된 인물입니다. 고흥읍 옥화공원에는 대표적인 친일 인사 김정태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해 8월 한 고등학생이 우연히 흉상의 주인공인 김정태의 친일 행적을 확인하고 국가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흉상 철거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고흥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이 고등학생이 방과 후 학습으로 이제 지역에 있는 탐방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이 김정태 흉상을 보게 된 것이고 알아보니까 이게 친일파였던 거죠. 이 친일파 흉상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의 담당 서기관이 이 민원 글을 보니까 너무 진심이 느껴졌대요. 국가보훈처는 김정태 후손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대집행 계획을 수차례 알려도 철거되지 않자 행정 대집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철거가 이루어진 건 전국 첫 사례. 오래 끌어왔던 흉상 철거 작업은 행정 대집행 영장이 통보된 이후 단 2시간여 만에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친행정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종래는 다시는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의 이런 아픔을 다시는 겪지를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전국 공공시설에 아직까지도 설치돼 있는 친일 인사 동상은 모두 37개. 국가보훈처는 고흥 김정태 흉상 철거 사례를 근거로 일제잔재 청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드론 택배라고 들어보셨나요? 택배 배달이 힘든 섬 지역을 드론을 활용해 배송하는 건데요. 전라남도가 드론 택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한 섬 지역. 드론이 무언가를 싣고 이동합니다. 이내 도착한 곳에서 실었던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드론을 활용한 택배 사업입니다. 앞으로 배달과 택배가 어려웠던 도서와 오지 물류 배송을 드론이 책임지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도로명 주소 기반 드론 배달점 모델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의 드론 운항 사업에 9천만 원을 투입했고 배달점 간 시험 운항으로 드론 비행 시 발생된 전파 장애와 장애물을 조사했습니다. 또 자율비행 테스트를 통해 드론 배달 하늘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 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배달점 확대 시범 운영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배달점 간에 드론을 이용해서 물품을 탑재를 해서 왕복
수행하는 그런 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는 그 오지에 드론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것을 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교통 인프라가 미흡한 섬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 드론 택배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도내 도서 지역 드론 배송 시범 운영도 진행합니다. 특히 지난해 설치한 드론 배달점 32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드론 시험 운항을 진행하고 수정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드론 택배 하늘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법령 개정 연구 영역을 통해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승희창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찾아오면서 지역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업계들은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는 반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서남권의 대표 관광시설인 목포 해상케이블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산하던 승강장에 방문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주말 평균 2천여 명에 그쳤던 방문객이 최근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 대비 매출도 상당 부분 많이 감소를 했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줄어드는 까닭에 저희가 경영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어려운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온 국민의 어떤 협조 아래서 모든 상황들이 좀 개선되고 있어서 나름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대 역사 자원이 가득한 목포 원도심 일대입니다. 코로나19로 한산했던 거리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소 완화되면서 방문객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던 지역 관광업계와 상인들. 징검다리 연휴로 인한 우려와 함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진짜로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어요. 그러니까 주말이 아니어도 평일에도 이 정도 날씨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걸어 다녔는데 근데 이제 황금 연휴 그게 이제 있으니까 그때를 좀 기대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실제로 연휴 첫날 호남선 KTX 예매율은 7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 하행선 열차는 대부분 탑승권이 매진됐습니다. 고레일은 연휴 기간에 맞춰 열차에 객차를 추가로 연결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숙박업소 역시도 주춤했던 예약 문의가 이어지면서 예약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광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방역당국은 걱정이 앞섭니다. 감소세로 접어든 코로나 사태가 다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황금 연휴를 맞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꽃도 피고 날씨도 좋기 때문에 그동안 집에만 계셨다가 밖으로 많이 나오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러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해상 케이블카, 근대 역사관 등의 집중 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예방에 철저히 기할 계획이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황금 연휴를 맞게 된 대한민국.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것인지 위축된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시가 황금 연휴를 맞아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4월 말부터 5월 초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면서 여행이나 행사, 모임이 증가할 경우 덩달아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시행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가 안정 추세에 접어든 만큼 최대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5월 경기 전망이 전달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지역 본부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전남 중소기업체 191개를 대상으로 5월 경기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인 SBHI가 전월 69.1보다 9.2포인트 상승한 78.3으로 나타났습니다. SBHI가 100 이상이면 기업 경기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1포인트 상승한 72.3으로 비제조업은 17.1포인트 상승한 8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출 전망은 57.9에서 44.4로 1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3월 전남 지역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은 69.3%로 전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수 섬 지역 텃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해온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양귀비 재배사범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양귀비 60여 주를 재배해온 80살 여성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여수 남면과 화정면에서도 양귀비 재배 12건을 적발해 234주를 압수한 상태입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 매수,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안군이 정화운반선 건조사업 대상자에 선정돼 사업비 4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안군이 건조할 정화운반선은 복합 전기추진기관을 탑재한 200톤급의 차도선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면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섬과 바다를 합한 면적이 서울시보다 22배 넓어 해마다 2천여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포시에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생활쓰레기 수거를 일시 중단합니다. 목포시는 환경미화원과 처리시설 근로자에게 휴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등 생활쓰레기 배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는 정상 수거합니다.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의 영화세트장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주식회사 빅스톤 픽처스 김한민 감독과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빅스톤 픽처스는 진모지구 6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3년 동안 2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며 영화 세트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촬영장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일부 토목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에서는 명량의 후속작인 한산이 6월부터 촬영되며 2021년에는 노량, 2022년에는 드라마 7년 전쟁 촬영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접수를 시작합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 농업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합니다. 친환경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화학비료 사용 기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처벌도 강화합니다.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하고 최대 5년간 등록을 제한하며 직불금 부정수령 시에는 최대 8년까지 등록이 제한됩니다. 완도군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완도군은 최근까지 11,546가구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2,572가구에 우선 지급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완도구는 긴급생활지원비를 8월까지 사용 가능한 완도사랑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긴급생활안정금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지역 내 전세버스 8개 업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가 감소했다며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28일과 29일 양일 사이에 광양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목포시의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3.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1,516호에 대한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안군이 5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중만생종 양파 수확을 앞두고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의 농가들은 양파 수확철만 되면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 읍면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는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대상 농가는 고령농과 부녀농, 장애인 등 영농 여건이 어려운 농가입니다. 무안군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무원에게는 상시 학습 시간을 인정해줄 계획입니다. 또 예비 귀농인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외지에서 오는 자원봉사자에게는 햇 양파와 황토랑 쌀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여수를 대표할 스타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본사와 사업장 모두 여수에 위치하고 최근 3년 동안 평균 매출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출 실적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1% 이상, 연평균 매출 증가율 5% 이상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온이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면서 징검다리 연휴 기간 초여름의 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9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낮 동안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메마름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다가 특히 토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초여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또한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고기압이 남쪽에 자리 잡으면서 하늘도 맑게 드러난 데다 따뜻한 공기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은데요. 징검다리 연휴에 나들이 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간 2m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